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장사의 신 은현장 아저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뭐 원래대로라면 오후 7시에 올라오는데, 어반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다 보는데, 내용이 또 그 사이에 또 롱롱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또 이게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오늘 영상은 조금 늦게 올라온 부분 양해 부탁드리는데, 근데 나는 근데 생각해보면 양해를 부탁할 게 없는 게 7시에 올리고 있긴 하지만 1일 1영상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알았지, 여러분? 그거 거듭 말씀드리고. 여튼간에. 그동안에 좀 이게 은연장 아저씨에 대해 가지고 좀 롱롱 스토리 일이 추가적으로 있었거든. 근데 6시간 전에 갑자기 복귀를 한 거야. 근데 야, 복귀도 참 은영장답게 하더라. 2,400만 원 빚 갚아주는 거 플렉스하고 시작을 해. 그래서 1년 전 솔루션 받았지만 카드빚을 못 갚아 또 폐업위기인 사장님 이래서 나왔거든.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약간 민심을 바꾸기 위한 플렉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 그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좋아요는 8,200 그리고 실효는 11,000 뭐 실효가 많긴 많은데 근데 뭐 덧글은 지금 보니까 당장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와중에는 뭐 원주시에 있는 박영환 왕족발 막국수 이렇게 광고도 해주고 그리고 뭐 남아있는 댓글들 아무래도 댓글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좋은 댓글 위주로 있는 것 같아. 대표님 너무 오래 기다렸다 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뭐 은현장 아저씨 아파 보여 좀 쉬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장사의 신 파이팅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안 좋은 댓글 달고 있으면 다 댓글 같은 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여. 매우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전날에는 홈택스 인증을 라이브로 했는데 이거는 이게 라이브가 약간 좀 파토가 났거든. 그래서 인증을 하려는데 중간에 홈택스 이게 점검 시간 걸려갖고 인증을 일단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도 배댓을 보게 되면 전자공시에 나온 후참절의 재무제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다르다. 이 부분을 다크사이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해달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누가 구라를 친지 밝혀질 거라고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점검 걸리니까 내일 다시 안 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네. 너무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레카도 문제지만 어설프게 인증하니 꼬리가 계속 물리지요. 자신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와중에 뭐 현대건설, 삼성전자 5,500만 원 강의 제안 받으신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 날에 인증을 너무 깔끔하게 했어.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50억 그 인증을 너무 깔끔하게 했어요.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캡처해갖고 약간 전청조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청조식으로 막 5조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동영상으로 홈택스 따라락 들어가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 들어간 걸 보여줬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것까지 주작하면 이제 이단부터는 이제 실제로 만나서 인증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좀 깔끔하게 난 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에 150억 인증한 게 들어왔어. 그래서 실제로 뭐 모든 그런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굵직하게 크게 논란됐던 부분들은 거의 다 해명이 됐거든. 그래서 그 중에 200억의 회사를 매각했다면서 이게 왜 190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후참자를 매각할 때는 200억의 매각이었는데 근데 계약 2일 전에 10억 내고를 쳤다고 하더라고. 근데 막 그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이 10억을 뻥카 친 거 일단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500억 자산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사이에 또 500억이 됐냐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갖고 일부를 공개하고 현재 확인 가능한 자산을 공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주식 계좌도 깔끔하게 공개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청조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장 열리면 금액 계속 움직이잖아. 평가 금액이.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돈을 좀 까먹었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좀 까먹었어. 총 매입이 123억이었는데, 지금 할 때는 또 이제 90억으로 좀 까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사이에 좀 까먹었구나. 뭐, 손자랑 뭐 잘라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래저래 뭐, 툭툭툭 뭐 잘라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장사이신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성과는 뭐 그렇게 다 좋지는 못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 와중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보통 네이버, 카카오는 둘 중 하나를 골라서 가져가거든. 네이버파, 카카오파 이렇게 나뉘는데 난 네이버파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둘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이만큼인데 일단 이거 얘기하면 일단 넘어갈게. 알지? 일단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 갖고 동업으로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다 해결되면 추가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부 인정한 게 280억. 돈이 뒤지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은현장 아저씨가 막 색 차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돈이 뒤지게 많은 건 일단 사실이야. 그거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어. 그리고 뭐 은연장이 단독 창업이라더니 뭐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주로 있었잖아. 근데 본인은 후참의 단독 창업주가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또 다 해. 그래서 실제로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한번 기사에 공동 창업주로 나왔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롱롱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이병헌은 또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는 조용히 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었지만 이병헌 얘기를 일부러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이병헌이라는 사람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지분을 준 거였어. 그냥 지분을 준 거였어. 본인이 준 거. 이 사람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이병헌 지분이 조금 10% 있고 일단 후참은 현장형이랑 부부가 8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병헌이 10%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또 이제 어떤 김 누구가 7%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내가 지분을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정황상 보니까 나눠준 것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OK 쪽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이게 IOK랑 초록뱀이랑 얽히면서 더 위로 올라간 그 사건에 은영장도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IOKJ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M&A 대표랑 한 번 만난 게 전부라고. 여기서는 손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인증할 수가 없다는 거지. IOK랑 관련이 있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추후에 자기가 IOK라든가 그 관계자와 깊은 커넥션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유튜브 계정 삭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고.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걸로 이제 주가 조작했다고 한 건데 자기가 초록뱀 미디어 맨 처음 사가지고 맨 처음에 손해보고 있다가 신주 인수권이 들어오면서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래. 자기는 그 신주 인수권이 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신주 인수권 이게 들어오는 게 모를 수가 없거든. 근데 은연장 아저씨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 의외로 또 무지랭이 같은 부분들도 생각보다 커가지고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초록뱀으로 돈을 번 거는 신주 인수권이 들어오고 나서 2년 동안 뭐 이제 총 이제 뭐 해서 뭐 500만 원 정도 벌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자산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주가 주작이라고 설계라고 볼 수 있느냐 할 때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건 역시 사실이지.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또 했고 그리고 그 PD 연봉을 누가 20억이나 주냐라고 했는데 2022년에 인증된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좀 멍청도식으로 인증하긴 했어. 전청조식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10억 7천만 원 입금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인증했거든. 가장 중요한 확실하게 이게 인증이 됐고 요걸 봤을 때는 실제로 요 11개월 동안 10억 7천만 원 줬는데 유튜브가 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뭐 20억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뻥칼 자기가 쳤다. 그럼 미안하다. 뻥카 안 치겠다. 또 여기에 또 도계자를 또 한번 사과를 한 게 있어. 그리고 라이브 할 때마다 왜 그 밀키트 오지게 판매하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는 이 밀키트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맞아.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맞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적자 봐도 이렇게 많이 뿌리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모든 부분들을 다 해명하진 않았거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재경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해명하진 않았는데 가장 큰 것들 있지. 뭐 후참 200억 매각이라던가 자산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제법 깔끔하게 인증을 했습니다. 제법 깔끔하게 인증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국진이라는 레카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은현장의 검이다 그러면서 막 존나 막 열심히 싸우고 막 구지역이랑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현장이 후참의 단독 창업주인데 왜 지분이 이렇게 부부 합쳐서 80% 정도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얘 카톡한 게 있거든. 지분 2%를 누구 주지? 약간 그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근데 김 과장이 와가지고 나 7% 달라고 이래. 2% 지분을 7% 달라고. 자기는 2% 누구 주지? 이러고 근데 나 7%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게 DJ 병신아 얘기하면서 네가 커피 사러 가서 커피를 사온 적이 있냐? 뭘 했다고 네가 7%나 먹냐? 뒤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김과정 얘가 난 형이 날 줄 거란 거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7% 줬어. 진짜 줬어 7%.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과거를 보면 그 PD한테도 말도 안 되게 연봉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냥 이런 스타일 형인 것 같아. 동네 형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옛날에 그런 형이 있었거든. 태수 형이라고. 그래서, 야, 니는 뭐, 옷을 이렇게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막 하면서 나한테, 야, 옷이나 사입으라 돈 주고 그냥 있었거든. 나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꼰대 같아 또 충성한 사람들은 보면 뭔가 플렉스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진도 뭐 이렇게 은연장의 검이다라고 싸운 이면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종합을 해보면 뭐 지금 상황이 일단 최악으로 갔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은연장이라는 사람이 IOK랑 연결이 돼갖고 그 위로부터 이제 더 큰 사건에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이게 가장 큰 그거였는데 요거는 크 형도 그랬잖아. 크 형도 얘기하면서 어차피 얘는 이 위랑 연결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상황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고 물론 유감스럽게도 그 쏘아올린 공이 엄한 대로 이제 튀었지. 그치? 뭐 위너즈 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데 가긴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와서 보게 되면 이 결국에는 은연장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는 가장 큰 거는 국민정서 위반죄에 가까운 것 같아. 국민정서 위반. 많은 사람들한테 어그로를 튀면서 많은 사람을 좀 불편하게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건데, 근데 막말로 뭐 후참자리 190억에 매각이 되든 200억에 매각이 되든, 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월급이 190만 원이라면 보통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정도 뻥카는 누구나 치는 거고, 약간의 뻥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자청 수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합리적으로 뭐 충분히 칠 수 있는 키 173인 사람이 키 175다라고 뻥가신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근데 당분간은 이 여론이 쉽게는 잠재질 수 없는 게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감정을 기억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장사의 신 은연장 게이트는 분명히 크게 터졌단 말이야. 분명히 크게 터져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을 기억에는 안 좋게 기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게 국민정서법 위반, 국민들한테 이게 긁은 거랑 그리고 약간의 뻥카 부분이거든.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돈이 뒤지게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유튜버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만만한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봐. 이미 방송가 쪽에서는 퇴출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그 은연장의 사건은 그러면 악질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악질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 사건이 뭔가 좀 이게 짜증나는 구석들은 있었는데 내가 좀 악질이라고 표현한 건 오히려 오킹 같은 경우 있지. 오킹이 진짜 악질이었지. 폭탄 키워갖고 자기 팬들한테 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악질인데 뭐 그에 비해서 은연장이라는 사람은 뻥카가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뭐 오히려 이제 그 외적으로 그냥 나는 보면서 그냥 꼰대인 줄 알았거든. 꼰대인 줄 알았는데 플렉스 할 땐 되게 플렉스를 하는구나.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까 정황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카바치는 걸로 가는데 카바치는 느낌은 아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목이 그만큼 쏠렸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건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뭐 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은연장 아저씨 이야기는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니까 끝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국민정서법에 위반되는 그런 어그로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하나 뜯어보게 됐을 때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죽일지는 모르겠고 난 솔직히 해가지고, 다만 그렇다고 이게 훅 가라앉기에는 너무 크게 터진 사건이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복돌아, 자 오늘도 우리 복돌이 일할 시간이야. 오늘도 우리 복돌이 축축축축축 복돌의 요요만 댄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